안녕하세요. 우메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60대 초반인 남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지금 제 곁엔 15살 연하의 부인과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제 전부인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쳤다 싶죠?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인생은 좀 특이했거든요. 제가 첫 결혼을 했을 때는 내 나이 28이었습니다. 그땐 세상이 다 내 것 같았고 사랑도 돈도 운도 다 제 편인 줄 알았습니다.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은 이미영이었습니다. 미영이는 그 시절 내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였어요. 성격은 강했지만 마음은 여린 여자. 결혼할 땐 가진 게 없었지만 같이 웃고 싸우고 꿈꾸던 시절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사랑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묘하게 통했어요. 미영이는 똑부러졌고 저는 좀 덜렁대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녀가 제게 안정감을 줬고 저는 그녀에게 열정적이었습니다. 우린 호수 살림도 제대로 못 갖춘 채 시작을 했지만 신혼집엔 희망이 가득했죠. 낡은 전세 오피스텔에 포장마차에서 쓰던 접이식 식탁 하나, 그게 우리 식탁이었어요. 미영이와 결혼을 할 무렵엔 저의 작은 무역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이대로 가면 1년 안에 사무실도 내고 직원도 둘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녀는 제게 큰 힘이었고 같이 해보자며 적극적이었어요. 그녀를 향한 나의 열정이 더해지다 보니 함께 사업도 새롭게 더 확장해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젊음은 늘 욕심이 앞섭니다. 결혼 3년 차쯤 제 사업이 수입 통과 문제로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때 환율이 급등했거든요. 컨테이너 하나가 통관 안 돼서 창고에 묶이고 보관료만 한 달에 수백이 나갔습니다. 투자자들도 빠졌고 저는 일순간 빚더미 안게 됐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건 그 상황을 미영이가 아주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녀는 늘 강한 사람이었어요. 미영이는 사업적인 성공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집중력과 생활력에 감탄을 했었거든요. 그녀가 먼저 이혼을 제안을 했습니다. 빚더미에서 함께 침몰하기 전에 서류상만이라도 먼저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나만 혼자 빚더미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어요. 미영이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고 그녀도 형편이 나아지면 나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했었죠.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자고 했습니다. 아내가 없는 삶을 제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미영이는 제 의사와는 반대로 나를 떠났습니다. 한밤중에 미영이는 짐을 쌌고 테이블 위에 혼인관계 파탄을 근거로 한 협의 이혼 서류를 놓고 갔습니다. 막상 혼자가 되고 보니 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미영이에게 많이 의지를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나는 파산을 했고 완전히 생꺼지가 되어서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6개월 동안 저는 술을 달고 살았습니다. 거의 폐인과도 같았습니다. 사업도 인간관계도 다 끊긴 채 그냥 그렇게 인생이 종이 치는구나 싶었어요. 나는 그렇게 삶의 의욕도 없이 그냥 술에서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어요. 그녀를 원망했냐고요? 처음엔 미치도록 했습니다. 내 사업이 망하니까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녀는 그냥 자기 삶을 지킨 거였더라고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 후 나는 진짜 거짓골이 되었습니다. 부산역 근처 찜질방에서 자고 콩사밥 막일 뛰고 하다못해 폐지 줍는 어르신들 뒤에 서서 빈 박스를 얻어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2달쯤 되었나 비 맞으며 천막 밑에서 라면 하나 끓이고 있는데 누가 나를 멀찌감치서 지켜보고 있더군요. 바로 미영이었습니다. 말없이 내 앞에 김밥 한 줄, 따뜻한 보온병을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두둑하게 해봐. 당신 새벽에 잘 일어나잖아. 내가 점포 하나 받았어. 계약은 내가 해놨어.
그녀는 내게 생활비도 매달 줘줬습니다. 밥 굶지 말라고, 남자 자존심 세우지 말고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영이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를 떠났던 그녀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찾아와 주었고 나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나는 미영이가 나를 찾아와 준 것만 해도 힘이 솟아났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날 이후 내 삶이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새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녀가 소개해준 노부부가 있던 두부 공장은 장비만 낡았을 뿐이지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새벽 4시부터 나가 배우고 만들고 배달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미영이가 내 옆에서 조용히 나를 도와주었어요. 월세 점포에 백두부 간판을 걸었고 하루 한 판, 두 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끈따끈한 생두부를 사기 위해서 아침 대바람부터 오픈런을 하러 온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미영이 덕분에 두부 가게는 나날이 잘 되어갔고 꽤 많은 단골 손님들이 생겨났는데 그게 다 미영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는 다시 내 아내가 되려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미영이의 마음을 존중해주고 싶었고 언젠가는 나를 다시 받아들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내게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젠 나 없이도 당신 혼자서 잘 살 거야. 당신은 당신대로 살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녀는 내 곁을 떠났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내가 매달리면 그녀가 완전히 나를 떠날까봐 두려운 나머지 가끔씩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로만 남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아내를 만난 건 38살 때였습니다. 첫 번째 아내의 도움으로 두부가게를 하면서 내 가게에서 일하던 격리 직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이은영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8살이나 어렸어요. 하지만 저보다 훨씬 야무지고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량 납품처를 알아보기 위해서 영업을 다닐 때에도 믿고 가게를 맡길 만큼 신뢰가 컸던 직원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헌신적인 성격의 두 번째 아내였어요. 그녀 덕분에 두부가게는 나날이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었고 마트나 백화점에도 정기적인 납품할 정도로 크게 성장을 했어요. 그녀와 결혼 2년 만에 아이도 생겼고 잠시나마 평온했습니다. 아이도 낳고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던 사랑의 방식과 그녀가 기대한 삶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두부가게가 자리를 잡고 첫 번째 아내 미영이와는 이혼 후에도 명절 전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고 가게 일이 힘들 때면 그녀가 간단한 장부 정리도 도와줬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우린 한때 부부 사이였다는 것만으로도 진하고 깊은 우정 같은 게 있었어요. 어떤 남녀 사이의 감정도 미련도 없었어요. 하지만 난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내 인생이 나락일 때, 밥 한 끼, 돈 한 푼 없이 버려졌을 때 유일하게 날 인간으로 대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내 태도를 두 번째 아내 은영이는 결국 참지 못했어요. 왜 자꾸 내게 그 여자 얘기를 해? 그 여자가 없었으면 당신도 없었다는 말 지긋지긋해. 그 여자가 그렇게 좋으면 그 여자랑 살지 왜 나랑 결혼을 했어? 그녀의 눈엔 그게 우정이 아니라 뒤늦은 사랑놀이로 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미영이가 허리디스크로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고 내가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미영이한테는 주변에 그녀를 돌봐줄 가족들도 아무 더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과일 한 봉지 들고 말없이 30분 앉았다 나왔을 뿐인데 집에 돌아와 보니 은영이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당신 그 여자 아직 사랑하죠? 나는 그냥 밥 해주고 살림을 해주고 아기 낳아주는 여자일 뿐이죠. 아무리 부인하고 설명을 해도 그녀는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제 마음속엔 항상 첫 번째 실패의 상처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걸 불안하게 느꼈고 결국 저와의 대화도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은영이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혼만 안 된다고 버텼습니다. 첫 번째 아내였던 미영이가 저 이혼 소식을 전해 듣고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아내 은영이를 직접 찾아가 만나서 그랬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오해할 만하지만 절대로 그런 관계는 아니니까 걱정 말아요. 당신이 원한다면 절대로 당신 남편을 어떤 이유로든지 연락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은영이는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면 평생 그 여자랑 살지 왜 나랑 결혼했어요? 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이만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한 달 뒤 이혼서를 보내왔더군요. 저는 이혼하지 않으려고 은영이를 설득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 내 아들과 떨어져 산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 관계가 2년이나 지속이 되었어요. 나는 내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그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비를 보내었고요. 그러다가 두 번째 아내를 위해서 서류상 합의 이혼을 해줬습니다. 내 아들을 내가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조건으로요. 두 번째 아내와 결혼 8년 만이었어요. 두 번째 이혼이었죠.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라. 저는 다시는 결혼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43살. 그렇게 두 번째 아내와의 이혼 후 난 도무지 삶이 허전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신호위반 차량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난 기억을 잃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어디 사는지도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날 처음 발견한 사람이 바로 지금의 아내 진이었어요. 갓 30이 조금 넘은 젊은 여인이 피투성이가 된 날을 119보다 먼저 자신의 차에 태워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깨어난 건 5일 후였어요. 이름조차 대답 못하는 날 보며 자신이 병원비 보증을 서고 며칠간 곁에서 간호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이는 내 기억을 되찾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경찰서, 주민센터, 병원마다 함께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내 첫 번째 아내였던 미영이와도 내 연락처를 통해서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미영이 역시 내 사고 소식을 전해 듣고 내 곁으로 달려와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영이와 진이는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언니와 동생처럼 가까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고 바로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사고 충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억이 상실이 되었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기억은 점차로 돌아왔는데 그녀의 손을 놓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느새 내가 그녀에게 빠져드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미영이도 그런 나를 응원을 했고요. 그녀의 관심과 따뜻함이 제게는 더 필요했나 싶습니다. 그녀를 그냥 그대로 놓치면 평생을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운명의 장난처럼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녀는 저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제 과거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하나에 저는 무너져 있던 제 마음의 문을 다시 열 수 있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지 몇 달 후 진이는 자주 놀러 왔습니다. 말없이 청소를 돕고 반찬을 가져오고 가끔은 내가 아들을 만나러 가는 날에는 내 대신에 가게도 지켜주곤 했습니다. 아니, 내 아들을 데리고 가게 왔을 때에도 내 아들과 잘 놀아주고 함께 놀이공원에도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진이는 내 아들을 참 이뻐했습니다. 내 아들도 진이를 잘 따랐어요. 그런 진이를 아들의 엄마인 은영이도 진이를 좋게 보게 되었습니다. 성격이 매우 활달하고 좋아서 아들의 엄마인 은영이하고도 매우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난 이렇게 마음씨가 따뜻하고 선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천사가 있다면 진이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녀는 하찮은 쥐새끼가 지나가도 귀엽다고 했습니다. 불쌍한 길냥이가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그녀가 구조한 길냥이만 해도 수십 마리였습니다. 그런 그녀를 처음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별종이라고 여겼었죠. 하지만 이젠 저도 길냥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동물을 사랑했고 하물며 산낙지도 못 먹었어요. 살아있는 생물인 산낙지를 그대로 끓는 물에 넣어 먹거나 칼질로 탕탕 난도질해서 먹는 것은 잔인한 짓이라고 여겼습니다.
부처님이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혹자는 그럴 거예요. 참 유별나다고요. 소녀돼지 오리 닭 등을 가둬두고 키워서 잡아먹는 세상인데 산낙지쯤이야 웃기고 자빠졌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진이를 만난 뒤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은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진이를 만난 후부터는 저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불필요한 많은 것들을 하고 산다는 것을요.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별것이 아니더군요.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인간다움이라는 것을 그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무척 좋았습니다. 하지만 선뜻 마음의 고백을 할 수는 없었어요. 나는 2번이나 이혼을 한 사람이었고 게다가 아들까지 있는 사람인데 진이는 나와 결혼을 하게 되면 초혼이었으니까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먼저 결혼을 하자고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내게 손을 내밀었어요. 나이보다는 마음이 우선이죠.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은 못 봤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내가 2번씩이나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다 말해 주었어요. 그녀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 3번째이자 마지막 결혼이었습니다.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제 현재 아내와 함께 산 지도 벌써 18년이 넘었고 아이도 2이나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첫 번째 전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암 투병 중이었어요. 죽기 전에 한번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었다.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지금의 아내에게 털어놨더니 놀랍게도 그녀가 첫 번째 아내를 보러 가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역시 내 아내는 천사였어요. 그리고 몇 달 뒤 2번째 아내는 직장을 잃었는데 갖고 있던 돈을 몽땅 전세 사기를 당해서 잃고 말았습니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내 아들만 데려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장에 오갈 데가 없었으니 어떡합니까? 아들의 친엄마가 아닙니까? 아들이 내게 도움을 요청을 해오는데 거절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도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긴 했습니다. 급한 대로 당장 살 집부터 구해줘야 했는데 그러려면 아내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아내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내는 나와 결혼을 할 때부터 이미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엄마를 알고 지내던 터였기에 그리 어렵지 않게 아내의 양해를 받고 살 집을 아들과 함께 구해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셋집도 아내 명의로 빌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어요. 입이 틀어지고 말도 어눌해지더니 치매 증상처럼 기억력도 많이 나빠졌습니다. 젊은 나이에 뇌경색이라니 믿기 어려웠어요. 황망한 나를 달래준 건 내 첫아들의 엄마인 은영이었습니다. 병원 입원한 아내를 보러 가장 먼저 달려와 주었습니다. 아내의 병간호도 돈 맡아서 해주었고요. 병원에서 태어난 아내를 집에서도 끝까지 내 일처럼 돌봐준 2번째 전부인이 참 고맙기도 했습니다. 2번째 전부인과 내 아내와의 사이는 이미 끈끈한 정으로 얽혀 있었어요. 나의 2번째 전부인은 내 아내의 재활 치료를 적극 도왔어요. 내가 병원으로 데리고 가도 되는 것을 굳이 본인이 직접 내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먼저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은영이 언니랑 얘기를 해봤는데 당신만 괜찮다면 위아래층으로 서로 나눠서 사는 게 어때? 당신도 미영이 언니가 혼자라서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걱정을 많이 했잖아. 은영이 언니가 미영이 언니를 가까이에서 챙기겠대. 내가 첫 번째 전 부인이었던 미영이가 암 환자라서 신경을 쓰이는 것을 알고 아내가 먼저 제안을 했던 겁니다.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은 결코 아니었고 한 지붕 아래서 같은 동네에 같은 라인에 위아래에서 따로 가까이 살면서 서로 돕고 챙기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미영이는 돌봐줄 자식도 없었고 가까이 지내는 친척이나 가족도 없었어요. 오로지 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녀가 비록 나와 이혼을 했던 전 부인이긴 했지만 내가 힘들 때마다 누구보다 먼저 나를 챙겨주고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암 환자인 그녀를 그저 내가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내가 힘들 때 그녀를 의지를 했듯이 그녀가 힘들 때 모른 체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내 마음을 아내와 두 번째 전부인이었던 내 처다들의 친모인 은영이가 이해를 해줬던 겁니다. 저야 정말로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었죠. 그녀들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말입니다. 참 이상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권은 제 아내가 쥐고 있습니다. 아내가 이 상황이 더 이상 싫다고 한다면 하지 않기로 했고 괜찮다고 여긴다면 계속 이렇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암환자였던 미영이는 저희 집과 같은 동에 있는 같은 라인에 아파트 아래층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내가 미영이 집으로 자주 드나들며 친하게 지내더군요. 저는 일도 바쁘기도 했지만 따로 미영이를 저 혼자서 챙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지붕 아래에서 서로 다른 공간에서 따로 살면서도 함께 사는 듯한 묘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살아왔었어요. 가족이 아니면서도 한 가족과도 같은 정을 나누면서 말입니다. 그건 오로지 제 아내와 두 번째 전부인이었던 은영이와 첫 번째 전부인이었던 미영이가 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세 여자들은 자기들만의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를 하면서 잘 지내더군요.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의 선도 지켜주면서 말입니다. 아내와 두 번째 전부인이었던 은영이는 내 첫 번째 전부인이었던 미영이의 병간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이 없었다면 쓸쓸하고 외롭게 병마와 싸우다가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얼마 전에 첫 번째 아내가 암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녀가 떠나기 전에 연신내게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했었고 내 아내에게도 감사의 표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오늘날에 내가 잊지는 못했을 거야. 내가 오히려 고마워. 두 번째 전부인도 내 아내도 진심으로 그녀의 마지막 길을 슬퍼해줬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지금은 두 번째 전부인이었던 은영이의 도움 덕분에 내 아내가 많이 좋아져서 여행도 다닐 정도의 체력이 되었습니다. 친자매처럼 둘이 함께 여행도 다니고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하는 걸 보니까 참 희한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새삼 느낍니다. 저렇게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고요. 특히 제 아내를 존경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 아내와 두 번째 전부인이었던 미영이는 전생에 무슨 인연이었을까? 형제지간 사이도 저렇게 가까이 지낼 수가 있을까? 그녀들은 서로를 잘 챙겨주면서 오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